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이 지난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사실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전반전에만 2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다가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48분부터 66분, 20분 만에 3골을 내리먹히면서 3대2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끝난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한 혹평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용납할 수 없는 패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전에 2골을 앞서가면서 자만했던 것이냐 라는 물음에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디서 이런 패배가 오든 상관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 결국의 결과는 용납할 수 없었다. 모든 경기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기를 지는 방식이 정말 이런 방식으로 지는 건 내가 토트넘에 온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토트넘에 내가 부임한 이후에 어떤 요소가 분명히 확실하게 존재를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별로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는 날에도 항상 싸우고 경쟁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일관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는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오늘 경기는 이런 경쟁적인 부분에서 토트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낀 첫 번째 경기다. 수비적으로 있든 공을 가질 때든 어떤 면에서든 경쟁적이지 못했고 이렇게 경쟁적인 플레이가 안 나온다면 상대방이 압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난 이후에 하프타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감을 했었냐? 라는 질문에는 물론 브라이튼이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늘 잘 경기를 해왔다. 하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손흥민이나 히샬리송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냐? 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는 팀이라고 하면 전반전처럼 혹은 지난 5연승을 했었던 경기들처럼 우리가 승리를 하지 못했을 거다.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없다는 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경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경쟁심을 가져야 된다. 상대팀의 레벨과 상관없이.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45분에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서 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선수들의 뭔가 동기부여라던가 그런 후반전에 약간의 템포가 떨어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제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분명히 3골을 먹히는 와중에 교체가 늦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되자마자 토트넘이 템포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3골을 내리먹혔어요. 그런데 토트넘의 첫 번째 교체는 실점을 한 이후에 10분이 지나서 79분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기 종료 한 10분을 남겨두고 비수마와 사르가 들어오죠.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서 토트넘이 후반전에는 브라이튼의 선수들을 압박을 못하는 장면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튼이 편안하게 압박을 풀어나와서 공격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게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반전에 우리가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이야기였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경기를 질 때도 항상 싸우고 공격적으로 경쟁적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뭐 지난 시즌에 대표되는 경기가 바로 첼시전이죠. 2명이 퇴장당했지만 토트넘이 늘상 공격적으로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패배를 할 때도 심지어 많은 실점을 할 때도 공격적으로 싸우는 이 일관된 축구 철학을 유지했는데 어제 경기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래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잖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주중 주말 경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90분 내내 그리고 매 경기마다 똑같은 템포로 똑같은 압박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선수들이 지치면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는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경기는 분명히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좀 더 일찍 교체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냐. 그랬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떻게 대답하냐. 뭐 물론 교체를 빨리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교체가 빨리 되든 아니면 교체가 늦게 되든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경쟁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이길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에 선수들이 지쳐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달려들고 압박
압박하는 템포를 유지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랬던 경기가 한 경기 더 있습니다. 9월 A매치 직전에 토트넘이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할 때 그때도 비슷했거든요. 토트넘이 후반전에 템포가 떨어지면서 압박이 떨어지고 반대로 뉴캐슬은 머피, 토날리, 루이스홀 3명의 선수를 중간중간 교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은 후반전에 체력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들어와 있고 반대로 토트넘은 브레넌 존슨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투입한 거 이거 외에는 교체를 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에는 후반전이 약간 진행되던 시점에 베르너 정도를 교체를 했죠. 이 두 선수를 제외하면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새로운 선수를 교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삭에게 역전골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역전골을 허용하자마자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부랴부랴 바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뉴캐슬전도 후반전에 템포가 떨어지면서 두 번째 골을 먹힐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라인은 올리고 있는데 이때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은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뉴캐슬이 한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근데 볼을 받았을 때 이미 볼을 받는 선수가 주변에 압박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전반전만큼 토트넘이 강한 압박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이 달려드니까 달려드는 선수를 편안하게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탈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탈압박이 되면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탈압박이 되는 순간 뉴캐슬의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편안하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토트넘의 뒷공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후반전에 완전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뒷공간이 열렸을 때 수비수들도 달려나가는 뉴캐슬의 공격수를 따라가는데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뒷공간이 무너지고 여기서 편안하게 뉴캐슬이 완벽한 1대1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심지어 마지막 상황에는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뉴캐슬이 2명의 선수가 있고요. 토트넘의 선수들이 아예 못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후반전에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그리고 토트넘의 전체적인 미드필더들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전방 압박이 안 되고 전방 압박이 안 되는데 라인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였거든요. 이번 브라이튼전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선수들의 경쟁심이 부족하고 동기부여가 잘못됐다. 전반전에 2골이 들어가니까 선수들의 마음이 안일했다. 경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전반전 같은 플레이가 안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토트넘이 지난 시즌부터 너무 경기마다 기복이 심하고요. 심지어는 경기 내에서의 기복도 심해요. 1분부터 90분까지 똑같은 압박의 템포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템포가 후반 들어서 약간 내려가는 시기에 골을 먹히거나 수비가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브라이튼이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교체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전반전에는 왼쪽 풀백이 카디오글루라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 카디오글루는 오른발을 쓰는 선수입니다. 근데 왼쪽 풀백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선 자체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면 브레넌 존슨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카디오글루를 따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카디오글루가 완전히 높이 올라가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존슨도 높은 지역에서 수비를 하다가 공격이 시작되면 빨리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밀집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중원에서의 압박이 훨씬 더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튼이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이 카디오글루를 에스투피냔으로 교체를 해요. 근데 에스투피냔은 왼발을 쓰는 직선적인 풀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디오글루와 다르게 완전히 측면 지역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토마가 에스투피냔이 올라오니까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죠. 근데 요 전술 변화가 딱 들어갔을 때 브레넌 존슨이 카디오글루를 막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했는데 에스투피냔을 막아야 되는 요 상황에서는 에스투피냔을 따라서 뒤로 물러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미토마와 에스투피냔 2명의 선수를 상대하는 구도가 펼쳐지는 거죠. 딱 이런 장면에서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2골을 똑같은 패턴으로 먹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에스투피냔이 측면으로 뛰어나갈 때 순간적으로 브레넌 존슨이 에스투피냔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에스투피냔을 따라서 측면으로 나옵니다. 그 순간 미토마가 가운데로 좀 들어가 있다가 에스투피냔이 올라올 때 포로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포로의 뒷공간으로 뛰어가요. 그래서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줍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죠. 포로가 약간 에스투피냔에게 쏠려 있을 때 미토마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고 침투하는 미토마에게 에스투피냔이 올라와서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리니까 포로의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당연히
미토마가 뛰어들어갈 때 옆에 있었던 로메로가 끌려나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중원에 수비 숫자가 조금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토마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안쪽에서 로메로가 끌려나가다 보니까 웰백이 침투에 들어갈 때 반더벤과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우도기가 웰백에게 쏠리게 되죠. 그 순간 아예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민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민테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민테를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크로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반더벤과 우도기가 안쪽에서 로메로가 끌려나가다 보니까 이 공간을 커버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제대로 클리어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테가 편안하게 득점. 에스투피냔의 투입 효과가 나타났죠. 두 번째 골도 똑같아요. 미토마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에스투피냔이 측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존슨이 순간적으로 에스투피냔을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브라이튼은 이 점을 이용해서 에스투피냔한테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에스투피냔이 볼을 잡을 때 당연히 포로가 에스투피냔을 향해서 끌려나가요. 그래서 에스투피냔이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죠. 그 순간 미토마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메로가 아무래도 포로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다 보니까 살짝 측면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순간 에스투피냔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미토마에게 패스를 찔러줘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에스투피냔에게 포로가 끌려나가 있고 이때 로메로가 포로의 위치를 약간 커버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미토마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미토마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미토마가 볼을 잡을 때 연쇄적으로 반더벤이 미토마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한 명 한 명씩 끌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뒤에 있었던 루터가 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미토마가 볼을 잡았을 때 로메로도 미토마에게 붙어야 되고 반더벤도 미토마에게 붙어야 돼요. 그 순간 배우로 침투에 들어가는 루터가 있습니다. 그 루터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루터가 편안하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루터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달려들어오는 반더벤이 사실은 루터를 처음부터 막았으면 이렇게 급하게 달려나오지 않았어도 됐는데 급하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 달려나오다가 루터가 한번 꺾으면서 역동작에 걸렸고요. 반더벤을 완벽하게 제끼면서 루터의 득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된 두 번의 득점이 사실 그렇게 간격이 넓지도 않았거든요. 48분의 득점, 58분의 득점, 10분 간격으로 나왔어요. 이 두 번의 득점이 에스투피냔을 활용해서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응을 아예 못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득점이 있는 다음에도 계속 왼쪽 라인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 변화를 딱히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끝나고 BBC에서는 어떤 비판을 하냐면 샤우드가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쉽게 브라이튼을 상대했지만 후반전에는 브라이튼의 감독인 휘르첼러가 약간 전술을 바꿨고 브라이튼이 경기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멘트를 남깁니다. 이 멘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라이튼의 전술 변화에 대응을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제 경기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교체도 좀 늦었고요. 본인의 전술 철학이 워낙에 확고하지만 선수들이 후반전에도 경쟁적으로 뛰어야 된다.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축구 철학이 있으니까 존중을 받아야 되는 점이지만 결국에는 시즌을 한 시즌 치를 때는 국가대표팀 경기가 아니니까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똑같은 템포로 모든 경기를 1분부터 90분까지 똑같이 경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아스날이나 맨시티를 봐도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는 약간 내려앉아서 관리를 하면서 역습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득점을 해놓고 약간 역습 형태로 나가면서 후반전에 홀란드가 상대가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득점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죠. 아스날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체력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축구 철학을 그냥 고집 부리지 않고 약간 내려서서 수비적인 전략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토트넘과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 토트넘보다 분명 스쿼드가 절대 못하다거나 절대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감독의 역량이 떨어지는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축구 철학을 약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한 조절이 결국에는 시즌을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새벽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러한 조절을 못하면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과부하, 선수들이 템포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지난 경기의 패배가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토트넘이 이번 경기는 3대2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계속 이런 경기가 좀 반복이 된다면, 특히나 토트넘이 전반전에는 아주 이 상대팀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후반전 되면서 템포가 떨어지고 실점하는 장면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너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 내내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